서가 명가. 그래서 실제 온난화가 되는가 관측을 했는가, 온도를 관측했는가, 예, 했죠. 올라갑니다. 온도가 지난 140년 동안 전 지구 평균 온도인데요. 예, 1880년부터 2000년까지 쭉 올라갑니다. 이때 0도는 1940년대, 50년대 이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1800년대는 그거보다 0.4도 낮았고 2000년 들어와서는 그거보다 0.4도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한 0.8도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하게 되면 더 올라갔죠. 1도 이상 올라갔죠, 사실은. 근데 지난 1000년간의 기록, 이거 북반구만 한 거긴 하지만 이것도 역시 지시자 이런 자료를 가지고 1000년간 데이터로 하게 되면 이게 1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낮았는데 최근에 갑자기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이산화탄소 농도 갑자기 올라간 거하고 마찬가지로 온도도 지금 갑자기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더 최근 자료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1900년대 이후로 계속 올라갑니다. 꾸준히. 그래서 지금 2019년 그죠? 예, 여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0.8도 거의 1도 가까이 올라갔어요. 1도씩. 섭씨 1도씩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또 1도씩 올라간 게 무슨 대수냐. 어제 오늘 사이에도 몇 도가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상이 아닙니다. 기후에서 1도가 올라갔어요. 기후라는 거는 장기간 평균 상태인데 우리가 낮에 온도가 올라가도 밤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평균 내면 비슷한 거고 겨울에 온도가 내려가도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겨울이면 남반구에서 여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고 하여튼 서로 상쇄돼서 지구 평균을 냈을 때는 굉장히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장기간 해왔는데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1도씩 올라갔다는 건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그대로 관측을 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요. 모델링도 합니다. 모델링을 해서 이 온난화 원인 때문에 하는데 대륙별로 북미, 남미, 유라시아 대륙, 여기 호주 다 해서 모델링을 해봐도 최근에 갑자기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재현이 돼요. 재현이 되는데 전 지구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여기 두 가지 그래프가 있잖아요. 파란색은 그냥 자연적인 변동만 외력으로 줬을 때 자연적인 상태로 인간 활동이 없다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인간 활동, 그 화석 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하는 부분을 넣어줬을 때 나오는 효과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인간 활동을 넣었을 때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 활동 원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육상만 가지고 해봐도 그렇고 해양만 가지고 해봐도 이렇게 나오고 대륙별로 해도 다 모든 지역에서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 인간 활동 원인이 돼서 온도가 어디에서나 지금 지구상에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모델링 결과가. 그리고 이런 모델은 어떤 특정 모델 하나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전 세계 이런 기후 모델을 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의 자기네 기관의 명예를 걸고 제출하는 그 모델 결과들을 가지고 다 평균을 내서 냈을 때 그래서 신뢰도는 아주 높고요. 근데 어쨌든 자연 강제력만 했을 때는 안 나오는 그런 변화가 인간 활동을 고려했을 때는 지구 온난화가 재현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지난 1450년 동안의 북극 해빙 면적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오랫동안 유지됐던 해빙 면적이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해빙도 주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도 녹고 있고 육지 위에 있는 얼음 중에서도 부근에 이제 그린랜드 있잖아요. 그린랜드의 얼음들, 빙상들이 지금 얼만큼씩 손실이 있는지 빙상 손실을 갖다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건데 진한 색깔, 빨간색으로 진할수록 얼음이 많이 녹아 내려간 겁니다. 빙상 손실 질량으로 나타내는데 기가톤 단위로 해서 2002년 5월부터 쭉 줄어들어서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281기가톤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얼음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질량으로 했을 때 지금 281기가톤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이 추세로 감소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린랜드 얼음이. 그린랜드만 그러냐? 남극도 그렇죠. 남극 대륙에서 이쪽 동쪽은 얼음이 줄어들지 않아요. 약하게 줄어들거나 뭐 거의 약한데 이쪽 늘어납니다.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서남극, 이쪽을 서남극이라 그러고 이쪽을 동남극이라 그러는데 서남극 쪽에서는 여기 빨간 영역이 많죠. 서남극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특히 요 부근 서남극 여기가 아문제네인데 아문제네 여기 뭐 파일 아일랜드 빙붕, 스웨이트 빙붕 이런 빙붕들이 있어요. 근데 요 부근은 굉장히 빠르게 빙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지금 빠른
추세가 연간 125기가톤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남극 전체적으로 했을 때 북극에 있는 그린랜드 북극 쪽의 그린랜드보다는 남반구의 남극 대륙의 얼음이 조금 평균적으로는 125기가톤이니까 조금 천천히 녹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서남극 같은 데는 또 굉장히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또 심각성이 있습니다. 네. 빙하도 녹고, 그러니까 얼음들도 자꾸 이 고체로 있던 물이 액체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액체로 있는 그 바닷물이 수온이 올라가고 있고, 수온이 올라가면 팽창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닷물이 팽창을 하면 해저 밑으로 뚫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결국 해수면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해수면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얼음이 녹아서 더 질량이 더 들어오니까 더 올라가죠.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 여기 육상에 있던 물도 더 많이 빠져나오고 여기 바다에 있는 물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팽창하고 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더 들어오고 그러면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이 정도 해수면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폭풍이 오거나 해수면이 범람하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했을 때 이만큼 넘쳐서 피해를 줬는데 미래에는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기본 이것도 평균 상태가 올라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평균 상태의 해수면이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그 상태를 기준으로 더 올라가고 더 내려가고 이런 변화들을 하는 거니까 범람해서 이렇게 넘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2100년이 되면 더 해수면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폭풍이 오게 되니까 연안에 있는 대도시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위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수면 상승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나라들을 이렇게 색깔로 좀 표시를 해서 그러니까 저지대에 사는 인구의 비율,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곳에 그 인구, 그 나라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가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표시를 했을 때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파란색으로 진하고요. 그 비율이 적을수록 연한색, 초록색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이 정도 10배에서 20% 정도 이렇게 돼 있지만 저지대에 살고 있는 비율이 아주 큰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해수면 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몰디브 섬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수면이 1m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몰디브 없어집니다. 네, 1m 올라가면 몰디브 없어져요.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조금 과장한 그림이죠. 이런 거는 대도시들 침수됐을 때 그런 것들을 구글 어스나 이런 데서도 보여주고 하는데 이 해수면이 1m만 상승해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억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 인구 하면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주로 대도시들이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밀집돼 있고 거기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뉴욕, 런던, 도쿄, 상하이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서울, 인천, 메트로폴리탄 2천만 이상이 사는 우리도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연안에 있잖아요.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면 침수 이런 피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수면 상승에 대해서 전지구적으로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해수면 상승의 원인은 아까 두 가지로 크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오션 매스라고 한 부분은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간 부분, 질량 자체가 추가돼서 증가하는 부분이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스테릭스 레벨이라고 한 거는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서 열 팽창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으로도 이만큼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점 팽창을 많이 하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얼음이 녹아서 들어오니까 이것도 질량도 점점 늘어나고 두 개가 합쳐진 게 이 관측된 것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 팽창 부분이 이만큼이었고 질량이 녹는 부분이 이만큼인데 72년부터 2008년에는 두 개가 비슷한데 약간 이게 많았지만 두 개가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93년부터 2008년을 하게 되면 얼음에서 녹은 질량 그 추가된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얼음이 과거보다는 더 빠르게 녹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게 더 심각해질 거고요. 공간적으로 봐도 분포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다 빨갛게 돼 있지만 사실 공간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공간적으로 다르다는 거고요. 하여튼 원인은 봤을 때 빙하, 그린랜드, 남극 이런 거 합쳐서 45% 절반 정도는 얼음 녹는 거, 그다음에 43%는 열 팽창, 수온이 증가한 부분,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각각을 원인을 열 팽창에 대한 거하고 빙하,
그린랜드 빙붕, 남극 빙붕, 그다음에 육상에서부터 바다로 들어오는 그런 물 이런 것들을 분리해서 각각이 얼마큼씩 설명하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를 몇 가지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나눠서 예측을 한 거예요. 이거는 1986년, 2005년 평균 대비 2081년, 2100년이 되면 얼마 올라갈 것인지. 근데 그것을 원인별로 하는데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니까. 근데 미래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RCP 2.6 시나리오, 4.5 시나리오, 6.5, 6.0 시나리오, 8.5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 미래 시나리오를 해놨는데 RCP 뒤에 숫자는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 정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지금처럼 계속 뿜을 거냐, 지금보다 조금 줄일 거냐, 많이 줄일 거냐 이런 미래 시나리오에 따라 지금처럼 하면 8.5 시나리오인데 이 정도 된다는 거고요. 그럼 한 0.6m 이 정도 올라갈 걸로 전망을 하는 거죠. 원인별로는 요만큼씩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뭐 많이 줄여서 2.6이 된다 그러면 0.4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그런 시나리오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서 A1, B 시나리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시나리오별로 올라가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 전망치보다 현재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예측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죠. 그 생태계가 변하죠. 산소, 탄소 이런 것들이 화학적인 그 조건이 바뀌니까 생태계도 바뀌는데 이거는 1차 생산을 말합니다. 1차 생산이 높다는 거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산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말하는데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그것들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분포를 갖다가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IPCC 스페셜 리포트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특별 보고서로 해양과 빈권에 대해서 특별 보고서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에 있는 거고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까 시나리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1 시나리오가 있고 A2 시나리오, B1, B2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 쪽은 좀 더 경제를 중시하는 거고 B 쪽은 좀 더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앞으로 우리 미래가. 그다음에 A1, B1은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변화, A2, B2는 좀 더 지역적인 차이들을 가져오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인데요. A1 중에서도 B 시나리오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더 세분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미래 시나리오를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시나리오별로 2100년까지 온난화가 어느 정도 될지 예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 표면 온도가 이 정도가 될지, 이 정도가 될지, 이 정도가 될지. A2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3도씨 이상 오르는 끔찍한 상황이 옵니다. 네. 2000년 수준을 만약에 유지하면 1도씨에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이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세계가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좀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 시나리오별로 인구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고 에너지 사용은 어떻게 되고 이런 기술 발전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규모가 전지구적인지 지역적인지 이런 것들 이렇게 시나리오가 정리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미래가. 그다음에 그 시나리오별로 이산화탄소 농도도 어떻게 될지 달라지겠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만큼 증가하게 될지 ppm으로 했을 때. 예. 시나리오별로 달라지고요. 그 이산화탄소 시나리오에 따라서 또 연간 몇 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지 정도가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다릅니다. RCP 2.6, 4.5, 6, 8.5인데요. 8.5 시나리오는 온난화가 지금 3.2도에서 5.4도 올린다는 건데 지금 1도만 올라가도 뭐 100년간 못 보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3도, 4도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죠. 예. 온도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해수면도 예측을 해야 되죠. 해수면 상승도 시나리오별로 올라가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몇 미터 올라갈지, 몇 센치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프로젝션을 하는데 시나리오에 따라 다르다는 거고요. 배드 시나리오가 이거죠. 1미터 올라가는 정도. 이게 이제 배드 시나리오인데 이 예상을 지금 벗어나서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해수면이. 그래서 걱정이죠. 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네. 그러면 우리는 RCP 8.5 시나리오보다는 2.6 시나리오로 가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예. 국제적으로. 뭐 특정 나라가 한다고 기후변화 문제를
특정 나라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협조 속에서 해야 되니까 방법은 결국 유엔밖에 없어요. 그죠? 예, 국제적으로. 유나이티드 네이션. 그래서 국제적으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이야기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유엔에서 세웠습니다. 예,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발전 목표 이거를 했는데 그 목표를 17개로 만들었고요. 예, 그 중에 하나는 13번째가 Climate Action입니다. 17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별로 이거를 이행 점검하고 하는 그것들은 이제 IPCC에도 여기 이렇게 돼 있고요. 기후변화에 대한 거. 근데 그 중에 13번째가 하여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이거를 포함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IPCC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이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 및 극지, 아까 특별호 보고서 발간했다고 하는 게 이거 보고서 발간하려고 전 세계 과학자들 다 동원해서 이 기후 관련된 챕터별로 정리하고 해서 이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IPCC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그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를 계속 발간해 왔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하고 관련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심각하다 해서 해양하고 극지가 특히 심각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호 보고서도 발간을 한 거고요. 예. 해수면 상승이 얼마큼 될 것인가 아까 봤지만 이 정도. 나쁜 시나리오로는 이만큼 가는데 여기에도 불확실성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나쁜 시나리오 중에 더 언럭키하게 가게 되면 뭐 1m 89cm. 그러니까 아까 1m 이내로 예측했던 이런 예측이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1m, 2m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1m만 올라가도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IPCC에서 이 보고서를 유엔에서 그 해양과 빈곤에 관한 특별 보고서 이것도 만들고 있고요.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이 보고서 그 IPCC 그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참여했던 과학자들한테 엘 고어와 그 IPCC 과학자들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 해양과 빈곤 특별 보고서 올해 발간이 되고 그 다음에 1.5도씨 보고서도 온난화 1.5도씨, 그러니까 1.5도씨 이상은 안 올라가도록 정말 해보자 이런 노력이죠. 그런 보고서도 또 발간합니다. 갑자기 보고서 발간을 많이 해요. IPCC에서 지금 심각해져서 그런 거죠. 미세먼지 노출 인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상위권에 배출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도 7위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것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노출 그 정도로 순위를 매겨보면 우리나라 상당히 상위권에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환경 문제에 굉장히 지금 민감해야 되는 나라 맞습니다. 2015년에 노출 정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나타낸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모니터를 하는데 감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공위성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위성 개발 스페이스 플랜을 보시게 되면은 기상위성이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정지궤도 위성을 올렸고 그 외에는 다 극궤도 위성이었고요. 2018년에 다시 정지궤도 위성을 기상위성, 해양위성, 환경위성 이런 것들을 올렸고 올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후변화 문제에서 중요한 게 해양하고 빈곤인데 해양 쪽에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빈곤 쪽에도 노력을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극, 아까 서남극에 이쪽이 동남극이고 이쪽이 서남극인데 서남극이 빠르게 얼음이 없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쪽 서남극. 그 다음에 이쪽 서남극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부분이 많이 질량 손실이 큽니다. 그게 얼음이 빙붕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그런데 스웨이트 빙붕이라는 빙붕이 있는데 거기 얼음이 자꾸 이렇게 흘러나오고 이쪽이 깨져서 해빙이 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따뜻한 바닷물이 밑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이쪽 얼음을 녹여서 아랫부분을 자꾸 파고드니까 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더 빠르게 나오고 여기를 드러내니까 이쪽 자꾸 빠르게 나오고 여기서 나와서 깨지고 녹고 무너지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저거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따뜻한 물이 이렇게 빙붕 아래에 바다 쪽으로 들어가서 이쪽 아래를 녹입니다. 이걸 녹이니까 점점 얇아지고 이 빙붕이 자꾸 바다 쪽으로
더 빠르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게 흘러나가다 보면 이 아래를 자꾸 또 파고들다 보면 이게 빙붕이 안정하지 않고 불안정해지니까 아예 전체가 다 붕괴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붕괴가 돼 버리면 아까 그 정도 올라가는 속도가 아니라 더 빠르게 수면 상승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감시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 세계에서 미국, 영국, 그다음 우리나라까지 해서 참여해서 우리나라도 쇠빙선 좋은 게 있어서 아라우노 가서 연구를 할 겁니다. 올해 여기 가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저도 갑니다. 그래서 저 남극을 갑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극지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같이 해서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참여해서 이쪽 해양, 빙붕, 지반선, 빙상 이렇게 지질팀, 해양팀 이렇게 나눠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가면 스웨이트라는 빙붕이 있고요. 파일 아일랜드 빙붕이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 따뜻한 물이 들어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주요 경로에 가서 장비들을 설치해서 그거를 모니터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미국도 이런 과학재단,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영국에서도 영국의 그 자연 환경 연구 그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도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에 다 참여해서 이쪽을 모니터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거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 크리스마스 때는 남극에 가서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에서 여기를 추가했습니다. 올해는 이쪽으로도 남쪽으로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서 크리스마스 때 가서 2월 말 정도 되면 돌아올 거예요. 한 2달 정도는 남극에서 보낼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할 거예요. 거기서 중요하니까 그만큼 우리도 기여를 하고 전 지구적인 환경 이슈에 분명히 참여를 해서 과학적으로 노력을 한다 하는 거고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서가 연가